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듣고 자제를 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피부병이 만약 암을 일으키는 거고 피부병이 암의 진행을 빨리 하게 한다면 그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가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한 거를 정리하면 치주균이 치매 원인 중에 하나만 이미 많이 밝혀서 무수히 많은 논문이 나와 있고 진정과 갖고 치료제까지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유명하신 제 유튜브 얼마 전에 보다가 한국인 90%가 모른다. 치매가 폭증하는 외의 요인이 한 가지 해가지고 이거 유튜브에 나온 네, 김우신 박사님 말씀을 하셨고 당연히 일본의 신경과 20만 명 본 그 하세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없으면 왜 치아가 없으면 쉽게 치매 걸리는 이유 치병이 치매 원인이다. 다음에 치아가 없으면 뇌 혈류량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치매가 잘 걸린다. 행복 자극을 또 쉽지 않으면 생기기 때문에 치매가 잘 걸린다. 즉 치매의 치과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럼 또 하나 더 그럼 원인은 되는데 그러면 치료 안 하면 상관없지 않나라고 하는 거에 답도 있습니다. 치매를 치료 안 하면 치매가 악화되고 말씀하신 행동심리 증상이라든가 이런 게 더 빨리 생길 수밖에 없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문을 GPT에서 살짝만 쳐보면 24년 논문만 이게 쏟아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진료 안 하면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나쁜 쪽으로 가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나쁜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증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반복되면 일본에서는 미장원보다 자주 가야 되는 게 치과고 그 다음에 이분의 책에 의하면 이분은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책을 붙였습니다. 치매 환자에 있어서 치과 치료했더니 치매가 좋아졌고 심지어는 치매가 낫다는 그건 약간 MSG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나을 정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진행을 분명히 늦춘다는 것은 확실한 소신을 갖고 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항상 노인이나 장기요양 같은 경우에 구강관리를 가장 개호보험 개정시마다 매년 저는 체크를 했는데요. 자립지원이나 중증화방지에서 구강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고요. 심지어 작년도 1월달에 생긴 제도에는 일본에서 방문 구강관리도 하고 방문 진료도 하지만 치과에 문제가 있으면 2주 정도 한 번씩 오시는데 2주 동안에 만약에 구강 문제가 생긴다면 전화를 해라 방문하시는 분한테 2주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만 하면 5,000원씩 주겠다. 그 정도로 구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있겠죠.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치과 의사들한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구강관리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일본에는 약 40년 전에 그 방문진료 방문건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00년도 25년 전에 방문치과 협회를 만들었고요. 우리 여기 동아일보 이진영 기자님 계신데 아마 이번 달에 방문치과 협회를 방문해서 아마 어저께도 그 내용에 대한 기사가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르신들의 치아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는 단순히 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육 운동, 삼키는 것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약간 치아가 없다면 거기에 맞춰서 영양까지.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활, 부각, 영양의 연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요 셋이 중요해서 이걸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저는 아직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지금 이제 시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쪽, 부각 쪽, 영양 쪽, 약물까지 모아서 어르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런 거를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일본에서는 심지어 치아가 아프면 방문수의 제도가 2022년도에 방문수의 제도가 생겨서 치아가 아프면 방문해서 개도 치료를 해줍니다. 반려견. 근데 대한민국 어르신은 아프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결 안 된다면 저는 이거 영어로 해가지고 대회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앙치매안심센터인데요. 이것도 4년 전에 엄청난 좌절을 맛봤던 건데 치매안심센터의 치과 인력과 치과 관련 종사자 교육이 필요한가?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접점이 제일 많은 것은 치과로 사는데 치과 의사인데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국가에서 교육을 여러 직종에 대해서 다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료로. 빨리 조기 발견하고 관리를 하실 수 있게. 근데 저희 치과 좀 없나 해서 이제 몇 번을 찾아갔는데 문전 박대라고 한 번 또 만났는데 왜 그때 처음에 얘기하지 않냐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박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뭐 당연히 교육
아니, 교육을 떠나서 그 전에 치매 안심센터 256곳 제가 21년도에 그때 조사했는데 구강관리진단 인력 제로였고요. 치매 안심센터 재직 인력 4,692명의 전담 인력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라는 교육과정은 당연히 저 10개 직종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치과 쪽에서 괜히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은 전체적으로 빠져 있고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되냐? 일본은 다 아시다시피 오렌지 플랜, 신오렌지 플랜, 치매 대강 정책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데 신오렌지 플랜에 보니까 노인의 가장 접점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치과 의사하고 약사다. 그래서 치과 의사하고 약사가 다 노인이 약 하나 안 먹는 분이 없고 치과 치료 안 받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두 직종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직종 8명 중에 이쪽에 둘이 치과 의사랑 위생사. 그래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 약사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어느 정도냐? 우리 교회는 서울시 지자체 시장이 교육을 무료로 해주고 저희 그때 별표는 당연히 무료라는 얘기예요. 교육을 무료로 해주고 수료증을 지급합니다. 시장이 무료로. 저희로 얘기하면은 뭐 서울시장 누구 이름으로 치매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을 지급하고 이거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치매에 대한 교육을 잘 받은 치과 선생님 이런 분들이니까 찾아가서 치료를 편하게 받으세요. 이게 하십니다. 저희는 교육도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센터에 관리 인력도 없고 그쵸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저희가 이거 막 눈물 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건보공단에서 치매 쪽은 진료에 대해서 전혀 뭐 지원을 플러스를 안 해주시는데 그 눈물 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치과 치료는 당연히 장애인하고 똑같이 힘듭니다. 행동 조절 안 되고 뭐 침도 있고 저도 벌써 검진을 벌써 8번 깨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문제는 사망의 위험입니다. 장애는 그래도 튼튼하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까딱 잘못하면 발치하면 사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마취과 선생님이랑 이제 20년째 같이 하는데 마취과 선생님하고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요. 치매 치료를 하면서 우리 서울에서 어떤 분들 여기 계신데 그래서 치매 환자의 그때 치과 치료는 정책은 제로다. 한 과정을 한번 보여주면 되게 쉽지가 않고 초등교육부터 투약 기록하기 뭐 한번 보겠습니다. 90대 환자가 왔어요. 이렇게 90대 환자가 오면 일단 90대는 잘 안 보겠죠. 근데 봐준 사람이 없으니까 보죠. 그러면 약을 보면 보통 약이 저렇게 한 12종류에서 13종 정도의 약을 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앓는 질환하면은 뭐 이렇게 그냥 줄여서 써도 5개, 6개 정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가서 견뎠기 때문에 당연히 임플란트를 할까요? 아니면 필리를 만들까요? 당연히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도 안 합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그 10년 정도 참다가 오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처음 치료를 못해서 의료사를 보내고 의료사를 먼저 받고 이런 식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고 동의서를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저희 내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동의서를 받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지금 치매 환자의 진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시려면 가족 3명이 사설 보급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발치료하고 피가 많이 나니까 빼내드리면 돼요. 근데 그럼 또 한 번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 컨트롤을 됐으면 저희 진료실에서 합니다. 그럼 3시간, 4시간 윤리청에서 기다리고 가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대학교 유명하신 혈액청의 센터장님 아버님 치료하셨는데 피 멈추는데 3시간 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가서 3시간이 밀려가지고 나이가 있어요. 이런데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진료 받아야 될까요? 답이 뭔지는 다 알 거예요. 왜 방문이 필요하고 아마 답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치매 치료에 저는 뭐 약간 재밌자고 말씀드리면 치매 치료 장점은 저렇게 한 가족인데 병원 꽉 찹니다. 저희 집가 조그만데 한 가족이 들어오면 저렇게 꽉 차기 때문에 병원 건물 산 줄 알아요. 너무 잘 된 줄 알고. 그래가지고 한 분만 오셔도 병원이 환자가 늘 없는 것처럼 안 보이고 그다음에 저희 치과에서 진짜로 열심히 치과 선생님 관심 있는 게 최소화 치료 이렇게 하는데 진짜 진료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조그만한 진료가 뭔지 급급한을 거 보려고 늘 노력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저희 치과 직원들은 항상 장애인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치매 환자보다 더 좋아해요. 장애인들 그런 식으로 바뀌고 단점은 환자 많다고 오해하고 우리 성원생 원장이 계시지만 마취과 선생님하고 계속
쪽으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방문구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노인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로서 말씀드린다면 방문구강 또는 구강관리는 노인 환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그동안 너무 도외시되고 있거나 방심밖에 있을 정도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이가 두세 개씩은 빠졌거나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입마름이 왜 이렇게 심할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가 아파서 씹는 것도 불편한 게 있을 것이고 노인들은 매일 겪는 문제이거든요. 국가기심사분들 계시고 또 인상영양 또 관련돼서 또 결국은 그 수가가 올라가야지만 또 그쪽에 정책이 또 그런 정책이 돼야지만 움직여지고 또 활성화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과의 경우는 자기 연금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간병비도 연금으로 해결되고 또 요양 비용도 연금 다 해결되게 되고 사실 고민이 없죠. 그게 이제 보강도 다 요양에 들어가는 서비스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좀 현실적인 일단 나라가 일본인 거죠. 일본 같은 경우 건강보험 그다음에 개호보험 이 말하는 장기요양보험이죠. 그것을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환자는 이제 자기 부담의 이제 일정 부분만 지원하면 되는 거라서 우리나라도 일단 그 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이 지금 나눠져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이 나눠져 있지만 이거는 통합해서 어디서 얼마큼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방문구강관리라든지 방문구강 검진 또는 진료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토론이 있었고 또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해서 제안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주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시간 제한상 말씀을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그리고 내년 정도에 관련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 제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시대 어르신 방문구강 검진 그리고 방문구강 관리 진료 이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서 내년도에 방문구강관리라는 사업에 꼭지가 들어있는 것만큼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 치과진료에 대한 수요 분석을 한 이후에 방문 진료가 왜 필요하며 진료 대상 그리고 진료 범위 절차 이런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 연구를 연내에 착수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관련된 치료라든지 여기와 계신 여러분들의 조언이라든지 자문 이런 내용들을 잘 머지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방문 진료에 대한 시행을 하기 위한 내용들을 정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홍세현 부회장님께서 방문 검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저희들이 지금 분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좀 업데이트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을 도입을 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에는 건강검진, 출장 건강검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이 있는 분도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도서벽지 대상으로 해서 출장 건강검진이 예외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홍 부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 이런 유스포자 등에 대해서는 출장 건강검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수검자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양원이나 시설, 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출장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을 올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장을 통한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를 해서 시설에 계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검진 수검률을 좀 높여서 검진을 좀 많이 하셔서 건강검체를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건강검진 출장 대상자의 시설 범위라든지 이런 구체화된 부분에서 전문가 회의를 상반기에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도를 개정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하반기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 정도는 시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요양원이나 아니면 시설에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연내 준비를 해서 시행을 내년 1월 1일에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소해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검진을 통해서 방문 구강관리 내지는 진료 이런 상태들을 이제 검진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재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치매어르신이라고 저희는 국한하지는 않고요. 노인이라는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방문 구강관리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29개 시군을 저희들이 선정했고요. 이 선정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 의지가 있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하여 노인 방문 구강관리 시범 사업을 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9개 시군구의 보건소 담당자분들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구강 교육이라든지 상담 그리고 구강 건강 상태 모니터링하고 예방적인 처치를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 29개를 하기 때문에 꽤 많은 보건소가 참여하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복지부 안에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 통합 돌봄 추진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돌봄 지원 사업과 그리고 통합 돌봄 지원법에 의해서 의거해서 같이 연계해서 간다라는 걸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 통합 돌봄 지원법에 정하고 있는 방문 구강관리 사업의 시초로서 저희들이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가에 계신 분을 대상으로 그리고 검진에 대해서는 시설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연구용을 올해 해서 방문 구강진료죠. 내지는 방문 구강관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년도에 어떤 사업의 모형을 가지고 가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다음 달에 아마 이제 시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도출이 돼서 내년도에 통합돌봄지원법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올해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방문치과 협회에서 이야기가 이 요양원 검진을 해보니까 64%의 사람들이 치과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막상 치료받는 사람은 2.4%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요양원에서 그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작년에 이제 장기 요양시설 평가 지표에 부강 보건 위생에 대한 단계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 조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진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리 치료를 하는 거로 하게 되면은 그 요양원 시설을 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이 계시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제도를 이왕 시작하는데 잘 만들면은 30년 뒤진 일본을 우리가 바로 추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들이 많으시군요. 또 혹시 한 분만 더 뵙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고. 네. 대한치과의사 중의사 성종훈입니다. 어르신 이렇게 좀 제가 없어서